수명은 유전이다. 혹시 아직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이 오래 사셨으면 나도 오래 살고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으면 어쩔 수 없다고 마음속으로 이미 결론을 내려버리진 않으셨나요? 그런데 최근 연구 결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수명의 유전이 영향을 미치는 비율은 약 2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75%는 무엇일까요? 돈일까요? 좋은 병원일까요? 비싼 영양제일까요? 아닙니다. 답은 훨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오늘 반복한 행동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가장 먼저 무엇을 드셨는지, 낮 동안 몸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밤에 어떤 생각을 하며 잠들었는지. 이 사소해 보이는 반복이 매일 세포를 바꾸고, 혈관을 바꾸고, 뇌를 바꾸고, 결국 수명이라는 결과를 바꿉니다. 장수는 어느 날 갑자기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의 선택이 10년 뒤에 몸을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100세가 넘어도 자신의 다리로 걷고 자신의 머리로 판단하며 스스로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순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5번째부터 시작해 마지막 1번째까지 갈수록 이건 당장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특히 4번째로 소개할 걷기 습관은 많은 분들이 오히려 잘못 알고 실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몸을 더 늙게 만들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번째는 식사도 운동도 아닙니다. 이것이 빠져 있으면 지금까지의 노력은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거창한 결심 대신 내일 아침 이것 하나만 해보자 하는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바꿉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수 체질 5번째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번째 장수 체질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부터 이미 오해합니다. 건강해지려면 좋은 음식을 더 먹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토가 좋다, 등푸른 생선이 좋다, 어떤 채소가 항산화에 좋다. 그래서 하나를 정하면 그것만 계속 드십니다. 물론 나쁜 선택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수인들의 공통점은 조금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잘 먹는 사람이 아니라 잘 비우는 사람이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장의 움직임은 느려집니다. 근육이 약해지듯 장도 힘이 빠집니다.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 안에 노폐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 노폐물은 썩으면서 염증을 만들고 혈관 노화를 촉진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장이 깨끗하지 않으면 흡수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장수 체질의 핵심은 특별한 음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장을 더럽히지 않는 식사 습관입니다. 그럼 무엇을 바꾸면 될까요? 1번째, 끈적하고 미끄러운 식재료를 의식적으로 늘려 보십시오. 미역, 다시마, 귀리 같은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 안에서 젤처럼 변에 들러붙은 찌꺼기를 감싸 밖으로 밀어냅니다. 장수 어르신들의 식탁에 미역국이 자주 올라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번째, 발효식품은 하나만 고집하지 마십시오. 김치만 먹거나 요구르트만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발효식품을 조금씩 함께 드십시오. 균도 다양성이 중요합니다. 여러 균이 함께 들어올 때 장내 환경은 더 건강해집니다. 3번째, 의외로 가장 많이 빠지는 것, 단백질입니다. 나이가 들면 고기 굽는 일이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빵과 커피로 끼니를 대신하는 날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장을 움직이는 근육도 단백질로 만들어집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장벽은 얇아지고 힘은 약해집니다. 손바닥 한 컵 분량. 달걀 하나, 두부 반모, 생선 반 토막이면 충분합니다. 이 정도만 꾸준히 지켜도 장은 다시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장수 체질의 5번째는 특별한 보약이 아니라 배출하는 힘입니다. 몸에 넣는 것보다 몸에서 내보내는 힘을 먼저 키우는 것. 이 단순한 차이가 10년 뒤 건강을 갈라놓습니다. 이제 4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습관입니다. 바로 걷기입니다. 4번째 장수 체질은 걷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나는 매일 만보 걷고 있으니까 괜찮다. 하지만 잠깐만요. 정말 괜찮을까요? 서울 거리를 걷다 보면 이를 악물고 숨을 몰아쉬며 시계를 보며 숫자를 채우는 어르신들을 자주 봅니다. 아직 5,000보밖에 안 됐네. 오늘은 만보 채워야지. 이미 지친 몸을 억지로 끌고 가는 모습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70세 이후에는 하루 4,000보에서 7,000보 정도면 충분한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무리한 보행은 무릎 관절을 상하게 하고 허리에 부담을 주며 활성산소를 늘려 노화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걸어야 할까요? 걸음수가 아니라 보폭입니다. 지금보다 단 5cm만 넓게 내딛어 보십시오. 발뒤꿈치가 먼저 닿고 몸을 앞으로 밀어내는 느낌. 이 작은 변화 하나로 허벅지 뒤 근육과 엉덩이 근육이 깨어납니다. 이 근육들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근육입니다. 이곳이 살아있어야 혈당 조절도 균형 감각도 유지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고개를 드십시오. 꽃을 보고 하늘을 보고 바람을 느끼십시오. 숫자를 채우기 위해 고개를 숙이고 걷는 것과 풍경을 느끼며 걷는 것은 뇌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오감을 사용하는 걷기는 인지 기능 유지에도 도움을 줍니다. 걷기를 운동으로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삶의 일부로 만드십시오. 마트에 가는 길, 병원에 가는 길, 동네 한 바퀴 도는 길. 그 길에서 보폭을 조금 넓히고 고개를 조금 들어 보십시오. 이것이 장수 체질 네 번째의 핵심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습관 하나가 하루의 컨디션을 바꾸고 장기적으로는 수명까지 흔들어 놓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소하게 넘기지만 사실은 아주 강력한 습관입니다. 세 번째 장수 체질은 아침 습관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눈을 뜨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것.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컵이 하루의 방향을 바꿉니다. 우리는 자는 동안에도 땀과 호흡으로 수분을 잃습니다. 그 양이 대략 컵 한 잔 정도입니다. 아침에 일어난 몸은 속이 비어 있고 혈액은 조금 더 끈적해진 상태입니다.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이 아침 시간대에 많이 발생하는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때 차가운 물이 아니라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을 천천히 마셔 보십시오. 식도를 지나 위로 내려가는 그 따뜻함이 잠들어 있던 장기를 부드럽게 깨웁니다. 이 과정에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차분히 맞춰집니다. 하루 종일 예민하게 흔들리던 몸이 조용히 중심을 잡기 시작합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전날 밤 물을 준비해 두었다가 아침에 살짝 데워 김이 잦아든 뒤 천천히 마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를 늦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수 체질은 회복의 시간, 깊은 잠입니다. 잠은 많이 자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수면 시간은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6시간이나 7시간을 채우지 못해도 낮에 심한 졸림이 없다면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핵심은 길이가 아니라 깊이입니다. 특히 잠들고 처음 맞는 약 1시간 반의 깊은 잠. 이때 뇌는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씻어냅니다. 치매의 원인 물질로 알려진 성분도 이 시간에 정리됩니다. 그래서 밤의 환경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후 조명을 낮추십시오. 천장에 밝은 불 대신 은은한 간접 조명을 켜 보십시오. 빛이 줄어들면 몸은 자연스럽게 잠을 부르는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걱정을 종이에 적어 보십시오. 내일 해야 할 일, 마음에 걸리는 일. 짧게라도 적은 뒤 수첩을 덮으며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이제 잠시 내려놓는다. 이 작은 의식이 뇌를 안심시킵니다. 밤은 버티는 시간이 아닙니다. 뇌를 씻고 몸을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습관이 쌓일수록 기억력과 판단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마지막 첫 번째 장수 체질로 넘어가겠습니다.
음식도, 운동도, 수면도 모두 성실히 실천하고 있다 해도 이것이 빠져 있으면 건강은 쉽게 흔들립니다. 이제 첫 번째입니다. 장수 체질의 핵심. 음식도 아니고 운동도 아니고 수면도 아닙니다. 바로 사람과의 연결감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음 이야기 아닌가요?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 진행된 장기 연구 중 하나가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의 삶을 추적하며 무엇이 건강과 행복을 결정하는지 살펴본 연구입니다. 결과는 의외였습니다. 재산의 크기도 아니었고 사회적 지위도 아니었으며 의료 기술도 아니었습니다. 결론은 단 하나, 따뜻한 인간 관계였습니다. 반대로 강한 외로움은 몸에 치명적인 영향을 줍니다. 외로움을 깊게 느끼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 영향은 하루에 여러 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외로움은 몸속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을 떨어뜨리며 노화를 앞당깁니다. 그렇다면 많은 친구가 필요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결감은 나는 이 사회 안에 자리가 있다는 감각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안녕하세요. 뒤에 한마디를 더 보태 보십시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눈을 마주치고 건네는 짧은 한 문장이 몸속에서 안정과 관련된 물질을 분비시킵니다. 또 하나는 무언가를 돌보는 일입니다. 화분 하나, 작은 텃밭, 반려동물. 내가 아니면 돌볼 수 없는 존재가 있다는 감각은 삶의 의욕을 되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것, 자기 자신과 잘 지내는 것입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아도 그래도 여기까지 버텨줬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실수와 후회가 떠올라도 그 또한 내 인생의 일부였다. 하고 인정해 보십시오.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사람은 결코 깊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태도가 세포 하나하나에 영향을 주고 결국 긴 세월을 평온하게 만듭니다. 오늘 이야기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장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식사 습관. 네 번째는 걸음수가 아니라 보폭을 넓히는 걷기. 세 번째는 아침 따뜻한 물 한 컵. 두 번째는 조명을 낮추고 깊게 자는 밤. 그리고 첫 번째는 사람과의 연결감. 특별한 기계도 비싼 약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미뤄두었던 작은 습관들입니다. 내일부터 거창하게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컵부터. 혹은 오늘 밤 스스로에게 한 마디부터. 오늘도 잘 버텨줬다. 그 한 문장이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바꿉니다. 이 중에서 내일부터 꼭 해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다짐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겠습니다.